우리가 음악 안에서 우울한 것도 표현하고 슬픈 것도 표현하지만 그게 그냥 슬픈 거로 끝난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희망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음악을 스스로 느끼고 연구할 때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지 항상 그 메시지를 스스로 찾고 그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중을 뭐 가는 친구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좀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정을 했으니 이제 비엔나로 일찌감치 좀 남들보다는 좀 이른 나이에 유학을 선택하게 됐죠. 제가 원래는 유학 생활까지도 접고 한국에 들어와야 될 상황까지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교수님이 또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피아니스트셨는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제 공연 관계자들한테 좀 저를 추천해서 계속 하나하나씩 이제 한 공연이 잘 끝나면 그 공연이 또 다음 공연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유학 생활을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데서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었어요. 저는 21살에 아빠가 갑자기 이제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이제 집안의 도움이 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. 이제 대학교만 어떻게 간신히 졸업을 딱 하고 살던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27, 28 그때 이제 남편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냥 돈 버는 데만 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. 그래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. 저를 계속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좀 가지고 독일로 혼자 유학을 떠났는데 무거운 짐을 혼자 제가 들고 막 옮겨 다녔어야 됐는데 그걸 들다가 이제 인대가 손가락이 늘어나게 됐는데 며칠 쉬면 되겠지 하고 쉬다가 피아노를 조금 쳤는데 그게 이제 완전 악화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손이 진짜 한 3배만큼 부으면서 손이 아예 굽혀지지 않더라고요. 막 비행기를 끊고 한국으로 왔어요. 치료를 받으려고. 근데 이제 너무 좀 늦게 왔다고. 이 손가락이 저를 보호하려고 안에 석회화가 되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돌처럼 굳어진 거예요. 아예 움직이지 않게. 5손가락을 피고 한 6개월 정도를 아예 사용을 못하고.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. 근데 이제 다 고쳐져서 손가락이 이제 굽혀졌다고 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제 손가락도 사용을 안 해서 근육이 다 빠져서 이게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내가 피아노를 어떻게 쳤을까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또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지 다시 근육을 만들 수 있지? 막 이러면서 어떻게 피아노를 더 잘 칠 수 있을까?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유학을 가서 어딘가에서 뭘 하고 있었다면 만날 수 없었겠죠. 네, 오스트리아 선생님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음악을 추구하세요.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막 입시 막 이런 거에 치여서 학생들이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게 다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그런 교수님들이 그런 거를 정말 이해를 못 하세요. 그러니까 너희 또래는 밖에 나가서 뛰놀면서 정말 자연도 느끼고 막 이렇게 해야지만 그게 음악에 반영이 되는데 예술이라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순수한 예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오스트리아 교수님들은 막 피아노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오늘 레슨 하지 말고 뭐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좀 굉장히 자유로우신 스타일이에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좀 책임감도 오히려 스스로가 생기고 그래 내가 이렇게 그냥 방 안에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음악이란 뭘까 한 번쯤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되게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. 2010년쯤 이렇게 되면서 이 피아노 듀오라는 분야도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이거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찾아보다가 독일의 이제 로스톡이라는 도시에 거기 국립음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아노 듀오 과가 정식으로 세계 최초로 생긴 학교라는 거예요. 사실 뭐 한국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도전해봤던 사람도 없고
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.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이력서나 이런 걸 봐도 뭐 오랫동안 한 팀도 아니고 근데 이제 첫 레슨이 시작되고 저희가 연주를 딱 했는데 선생님이 연주가 딱 끝났는데 한 10초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그렇게 잘 친 건지 못 친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자기가 근 한 10몇 년 동안 가르친 팀들 중에 가장 좋은 연주였다고. 사실 그래서 그 콩쿠르를 출전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참가팀들은 대부분 가족들끼리 많이 이루어져요. 이미 뭐 그런 팀들은 10몇 년씩 같이 호흡을 하면서 연주도 하고 콩쿠르도 나가고 근데 저희는 아무런 거 없이 너무 처음부터 큰 콩쿠르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. 다행이었던 건 어쨌든 그런 정말 대가인 선생님들을 잘 만나서 짧은 기간 내에 저희가 정말 저희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정말 단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지금 이렇게 알아주실지는 저희가 꿈에도 그때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죠. 근데 너무 그냥 행복했던 거예요.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하고 또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. 그래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살 거는 조금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 길을 향해서 완전 한번 올인을 해봤으면 좋겠다. 네,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음악을 통해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와 또 위로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희 진심을 담아서 항상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. 네.